저한테 다른 병원에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권유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 또는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갑상선 관련된 컨텐츠를 찍었어요. 여러분 혹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라디오 프리퀀시 어블리전 RFA라고 일명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방에 종양이 있어요. 그럼 얘를 제거하려면 그냥 그 부분만 떼어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갑상선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혹이 있는데 이걸 제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갑상선을 조금 열어갖고 얘만 이렇게 쏙 빼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 오른쪽 갑상선을 완전히 다 제거하는, 같이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갑상선은 혈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을 댔을 때 지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통째로 떼어내서 완전히 다 꼬매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크기가 작더라도 암이 있으면 한쪽 갑상선은 최소한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상선 중에서 양성종양 중에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다 수술을 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고주파 절제술이라고 그 부분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바늘 끝에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양의 세포들을 열로 태워서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언제 할 수 있는지, 언제 하면 안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저한테 다른 병원에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권유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 또는 할 필요가 없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금기는 암인 경우입니다. 물론 아주 국소적으로 재발된 크기가 작은 암에서는 고주파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갑상선 암의 과거력이 없는데 혹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혹을 고주파 절제술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이 혹이 암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암인지 아닌지 세층 검사를 했는데 암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재검을 해야 되는데 재검을 하지 않고 바로 고주파 절제술을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암이 아닌 경우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하면 좋냐? 사실 뭐 절대적인 적응증이라는 건 없는데 보통 갑상선에 혹이 생겼을 때 덩어리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랑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양이 계속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에서 봐도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만져지는 경우, 이렇게 물혹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혹이 너무 크면은 기도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식도를 누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침을 삼키거나 음식물을 먹을 때 자꾸 사례가 걸린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양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신마취액을 수술해서 갑상선 반을 띄는 거는 너무 과하죠. 그런 경우에서 이 물을 만드는 종양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아주 좋은 적응증입니다. 그리고 종양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커서 기도를 누른다든지 약간 이런 맥스 이펙트가 있는 고형 종양 같은 경우 암이 아닌 게 확인이 되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로 아주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권유를 받았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